2023년 11월 14일 밤 2시 40분. 칠흑같이 어두운 DMZ 한가운데 한 북한군 병사가 자신의 발밑에서 금속성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뢰였습니다. 발을 잘못 움직이면 산산조각 나고 그대로 서 있으면 30초 뒤 순찰대에게 발각됩니다. 12년간 그 철책을 지켜온 그가 지금 자신이 설치한 지뢰밭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지옥 같은 밤을 살아남았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딱, 딱, 딱. 제 발밑에서 금속성 소리가 났습니다. 지뢰였습니다. 밤 2시 40분. 칠흑같이 어두운 DMZ 한가운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100m 밖 순찰대에게도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발을 잘못 움직이면 제 몸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대로 서 있으면 30초 뒤에 오는 순찰대에게 발각됩니다. 발각되면 총살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압 철책에서는 지지직 소리와 함께 푸른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12해. 저는 12해 동안 이 선을 지켰습니다. 이 철책을 설치했고, 이 지뢰를 묻었고, 이 순찰로를 외웠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그 모든 것을 뚫고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 아침 저 철책 안쪽에서 총살당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무, 내일 오전 6시에 보위부 조사가 있을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조사는 형식일 뿐이라는 것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제가 설계한 그 지옥을 뚫기로 결심했습니다. 발밑에 지뢰, 머리 위에 고압 전류, 뒤쫓아오는 순찰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 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단 한 걸음, 단 한 번의 호흡이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을요. 이 믿을 수 없는 생존의 기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알립니다. 저는 그날 밤을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은 제가 아직 그들 중 하나였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처음 군복을 입은 건 21살 때였습니다. 동무는 조국의 최전방을 지키는 영광을 얻었소. 배치 명령서를 받던 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키는 것이 진짜 조국이라고 믿었습니다. DMZ 경계부대, 남쪽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철책을 점검하고 지뢰를 관리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나팔이 울리면 우리는 일제히 침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30초 안에 군복을 입고 1분 안에 막사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습니다. 늦으면 기합이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아침 구보는 5km였습니다. 산악지형을 따라 뛰는데 겨울에는 영하 2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발가락이 얼어붙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강냉이밥에 소금국이 전부였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나온다. 동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와도 고기는 간부들 식탁에만 올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으로 보기만 했습니다. 오전에는 경계 근무 교육이 있었습니다. 적들은 언제든 넘어올 수 있다. 단 한 명의 간첩도 놓쳐서는 안 된다. 정치 장교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은 3중 철책 지대였습니다. 첫 번째 철책은 높이 3m의 가시철 조망. 두 번째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 철책. 세 번째는 5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 그 사이사이에는 지뢰가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그 지뢰들을 설치했습니다. 도표의 위치를 표시하고 흙으로 덮고 철조망으로 다시 감쌌습니다. 이걸 넘으려는 놈은 죽어도 싸다.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사상적 문제점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며 자신의 잘못을 말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훈련 중에 딴 생각을 했다거나 아침에 수령님 초상화에 인사를 늦게 했다거나.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동료를 고발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김동무가 배급 때 불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김동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재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도 고발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야 했으니까요. 밤에는 순찰 근무가 돌아왔습니다. 2시간마다 교대로 철책을 따라 걸으며 이상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깜깜한 어둠 속을 걷는 건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저기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밤, 저는 멀리서 그림자를 봤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총을 겨누고 다가갔는데 그건 그냥 나뭇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저기 정말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쏴야 하는 건가? 그 생각은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그저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명령에 복종하고 동료를 감시하고 철책을 지키는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일은 제가 군 복무 5년 차가 되던 해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나팔이 울렸고 우리는 언제나처럼 구보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점호 때 한 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박동무였습니다. 박동무는 어디 있는가? 중대장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박동무를 찾았습니다. 막사 뒤편 창고에서였습니다. 그는 목을 매 있었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항상 밝게 웃던 친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선임에게 물었습니다.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냥 약했던 거다. 선임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동무는 일주일 전 생활총화에서 지목당했습니다.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배급이 줄어들자 이러다 굶어 죽겠다고 혼잣말을 했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누군가가 고발했습니다. 그 뒤로 박동무는 매일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땅을 파고 돌을 나르고 벌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상적으로 각성하겠습니다.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는 매일 그 말을 100번씩 써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자살자는 반역자다. 정치 장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동무의 시신은 어디론가 실려갔고 우리는 그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말이 죽을 죄인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전 주민과 군 장병은 오늘 오후 2시에 광장에 집합하라. 방송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일렬로 서서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말뚝이 세워져 있었고 한 남자가 묶여 있었습니다. 저자는 남조선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한 반역자다. 보위부 요원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장사를 하던 주민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부대에 물건을 팔러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무, 담배 한 보루 있소? 그는 항상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제발.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것이 반역자의 최후다. 누구든 이 길을 따르는 자는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우리는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손뼉을 치지 않으면 우리도 의심받았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는 것이 죽을 죄인가? 또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굶어 쓰러지는 병사들, 간부들만 먹는 고기, 생활총화에서 떨고 있는 동료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끌려가는 사람들. 이게 정상인가? 그 질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저도 박동무처럼 광장의 그 남자처럼 될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12해 동안 동무,
내일 오전 6시에 보위부 조사가 있을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은 2023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중대장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도, 저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업무를 전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생활총화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 자세한 건 내일 알게 될 거요. 그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조사.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동무도, 광장의 그 남자도 모두 그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막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생각해봤습니다. 아, 지난주 생활총화에서 제가 말했던 것. 요즘 배급이 줄어서 힘듭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적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나는 끝이다.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총살당하거나 아니면 넘는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몰래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2해 동안 지켜온 그 경계선의 지도였습니다. 첫 번째 철책, 가시철 조망, 높이 3m. 두 번째 철책, 고압 전류, 약한 지점은 동쪽에서 15번째 지주. 세 번째 장벽, 5m 콘크리트. 등반 가능한 곳은 서쪽 끝, 지뢰밭.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직접 그 지뢰를 묻었습니다. 5년 전에.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세 번째 구역, 나무 아래에서 북쪽으로 10걸음. 손가락으로 종이에 점을 찍었습니다. 안전한 경로였습니다. 순찰대 교대 시간도 계산했습니다. 밤 2시 30분. 순찰이 바뀌는 시간. 약 10분간의 공백. 그 10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군복 안감을 뜯어냈습니다. 고압 철책을 넘을 때 쓸 절연 재료였습니다. 장갑 속에 고무천을 넣었습니다.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철조망에 걸리면 안 되니까요.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신분증도, 돈도, 아무것도. 잡히면 어차피 소용없다. 새벽 1시. 저는 마지막으로 잠든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김동무는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이 동무는 이를 갈며 자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들도 공범이 됩니다. 미안하다, 동무들.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막사를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비가 오면 열감지기가 둔해집니다. 철책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앞으로만 가야 한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 멀리 고압 전류의 파란 불꽃이 보였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철책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에 다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30m 앞에서 순찰병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 완전 재수 없네. 왜 이렇게 비가 와? 그러게. 빨리 돌고 들어가자.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10m, 20m, 30m. 지금이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철 조망이었습니다. 높이 3m. 날카로운 가시가 빗물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철 조망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올렸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철조망을 넘어 반대편으로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 이제 두 번째, 고압 전류 철책. 저는 그 앞에서 몇 초간 멈춰 섰습니다.
지지지직. 파란 불꽃이 철책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만 볼트의 전류였습니다. 한 번 잘못 닿으면 제 몸은 타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15번째 지주. 그곳의 전류가 약했습니다. 5년 전 그곳을 점검할 때 발견했던 결함이었습니다.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았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목숨을 구할 줄은. 저는 장갑 속에 넣어둔 고무천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절연 재료였습니다. 하나, 둘, 셋.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철책에 손을 댔습니다. 찌릿. 약한 전류가 손가락 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철책의 한쪽을 잡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철책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찌지직. 옷자락이 철책에 닿았습니다. 순간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몸을 빼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관문 통과.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오른팔 피부가 찢어졌습니다. 고무천이 철책에 걸려 벗겨지면서 피부도 함께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비가 상처에 스며들었습니다. 더 아팠습니다. 참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옷소매로 피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기 누구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병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젠장. 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뭐야? 착각인가? 순찰병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전등이 제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50c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빛 때문에 나무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겠지. 그냥 가자. 추워 죽겠어.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저는 땅에 엎드린 채로 10초를 더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찰병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았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위험한 곳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검은 땅. 지뢰밭이었습니다. 5년 전 제 손으로 직접 묻었던 그 지뢰들. 이제 그 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생과 사다. 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뢰밭. 어둠 속에서는 일반 땅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발밑 10cm 아래 죽음이 묻혀 있다는 것을. 서쪽에서 세 번째 구역. 나무에서 북쪽으로 10걸음. 머릿속으로 5년 전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저는 한쪽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을 더듬었습니다. 흙의 감촉, 풀의 감촉, 돌의 감촉, 모든 것을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첫 걸음, 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체중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실었습니다. 괜찮아. 여긴 안전해. 두 번째 걸음,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손으로 땅을 더듬고, 발을 내리고, 체중을 실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제 등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걸음. 그때였습니다. 딱 발끝에 뭔가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금속이었습니다. 지뢰였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면 안 돼. 절대로. 발을 그 자리에 고정했습니다. 미세하게라도 움직이면 지뢰가 터집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5년 전 제가 묻었던 지뢰였습니다. PM-2 대인 지뢰. 밟으면 5kg 이상의 압력에서 작동합니다. 아직 완전히 닳지는 않았어. 발끝만 살짝 닿은 상태였습니다. 체중을 싣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을 뒤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1cm, 2cm,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발이 금속에서 떨어졌습니다. 휴,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뢰밭 한가운데였습니다. 저는 다시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왼쪽으로 2걸음, 그 다음 직진 5걸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년 전의 도표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 걸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5번째 걸음, 6번째 걸음. 그런데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뢰밭에서 서두르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빨리, 빨리. 7번째 걸음, 8번째 걸음.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땅이 질척거렸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오른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쾅, 무릎도 땅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무릎 몇십 센티미터 지점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지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무릎을 들 수도 손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100m 앞까지 왔습니다. 저기 뭐 있는 것 같은데? 순찰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뢰를 조심하며 천천히 일어나다가 순찰대에게 발각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빠르게 움직일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저는 힘껏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뢰가 있는 쪽을 피해 왼쪽으로 굴렀습니다. 쿵, 쿵, 쿵. 몸이 땅을 구르며 움직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지뢰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탁!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m, 20m, 그리고 마침내 지뢰밭을 벗어났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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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성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뛰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앞에 가시철 조망이 보였습니다. 사중 철 조망. 높이 2m. 온통 날카로운 가시투성이었습니다. 멈춰 서면 죽는다. 저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철 조망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우드득. 철 조망이 제 몸을 받아냈습니다. 가시가 옷을 찢었습니다. 팔을 찢었습니다. 다리를 찢었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비명을 삼켰습니다. 저는 철조망 속에 갇힌 채로 몸부림쳤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가시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빠져나가야 해. 빠져나가야 해. 오른손을 뻗어 철조망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철조망을 힘껏 들어 올렸습니다. 으아악. 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었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 살이 찢어지는 느낌, 그리고 마침내 퍽! 저는 철조망 반대편으로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군복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팔과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 철조망 넘었다. 빨리. 순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마지막 장벽이 서 있었습니다. 5m 높이의 콘크리트 벽. 이게 마지막이다. 저는 장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오를 수 있을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장벽에 손을 댔습니다. 거친 콘크리트 표면. 손가락으로 잡을 만한 틈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발판. 작은 균열의 발끝을 걸쳤습니다.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팔에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발판. 콘크리트 이음새에 발을 디뎠습니다. 세 번째 발판. 12해동안군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계였습니다. 조금만 더. 손가락 끝으로 장벽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네 번째 발판. 반쯤 올라왔습니다. 거기 있다. 쏴. 탕. 총알이 장벽을 맞고 튀었습니다. 제 발 아래 30cm 지점이었습니다. 제발. 다섯 번째 발판.
손이 장벽 꼭대기에 닿았습니다. 도착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장벽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북한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제가 12해 동안 지키던 그곳. 순찰병들이 장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저는 반대편을 봤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너머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탕,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한국 쪽으로 던졌습니다. 휘,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5m 낙하. 바람이 귀를 스쳤습니다. 쿵,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충격이 왔습니다. 엄청난 통증이었습니다. 아마 뼈에 금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넘어왔습니다. DMZ를 12해 동안 지키던 그 선을. 마침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땅에 쓰러진 채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팔로 땅을 짚고 몸을 끌었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조금만 더. 북한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최대한 멀리. 그렇게 10m쯤 기어갔을 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또 순찰대인가. 저는 멈췄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한국군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한국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2해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총을 겨눈 채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북한군 복장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넘어왔습니다. 탈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총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한 병사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GP 3번. 월북자. 아니, 귀순자 발견. 부상 심함. 의무 지원 요청. 귀순자. 그 단어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한 병사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습니다. 많이 다치셨네요. 곧 구급차가 올 겁니다.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들것에 실렸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건물, 자동차 불빛. 이게 남한인가? 제가 수없이 들었던 지옥 같은 곳이라던 남한.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건 빛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깨끗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맞이하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조사가 있었습니다. 합동신문, 국정원 조사, 경찰 조사. 힘들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없이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저는 조금씩 이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글 맞춤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북한과 달랐으니까요. 컴퓨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물로 씻습니다. 배가 고프면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걸 삽니다. 밤에 잠들기 전 유튜브를 봅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철조망에 걸리는 꿈, 지뢰를 밟는 꿈, 순찰대에게 잡히는 꿈. 그럴 때마다 깨어나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살아있구나. 자유롭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북한에 두고 온 동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배고픔을 참으며 감시당하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다리에는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라면 저는 다시 한번 그 밤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그 소중함을